초안지를 즐겨 읽으시는 분들은 평양전투를 아실 겁니다. 항우와 유방은 동경 113도에 있는 평양을 경계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유방은 홍구 휴전 후 금이 환영하는 항우를 배후에서 기습해 승리하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만큼 평양전투는 초안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평양전투를 답사하겠습니다. 우선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킨 후 18명의 제후왕을 분봉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항우는 유방을 한중왕에 임명하고 중원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방은 관중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중으로 쫓겨나자 분노했습니다. 유방은 파란색의 포야드로 기원전 206년 4월 한중으로 내려오고 곧바로 5월에 붉은색의 고도 노선으로 북상해 진창을 공격합니다. 유방은 장량의 계책에 따라 찬도를 고치는 척하고 봉현으로 우회해 진창, 즉 보기에를 공격합니다. 이 고사가 명수잔도 암도 진창입니다. 그리고 초안전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팽성에 자리 잡은 항우의 지위는 유방에 의해 금이 가고 분봉을 받지 못한 세력들이 연이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항우는 산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형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근거지 팽성을 비웠습니다. 유방은 항우가 산동으로 출격한 틈을 타서 5 제후의 군대 56만으로 팽성을 점령합니다. 한나라 연합 군대는 팽성 점령 후 미녀와 보물을 약탈하고 매일 성대한 술자리를 열었습니다. 항우는 정예병 3만 명으로 유방에 술 취한 56만 대군을 쳐서 반나절 만에 10여만 명을 죽입니다. 유방의 군대는 남쪽 영병옥으로 도주하다가 휴수에 빠져서 또 1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방은 도주하다가 고향 폐연에서 가족을 찾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딸 노원공주 태자를 만나 수레에 태웠습니다. 초나라 기병이 급하게 추격해오자 아이들을 수레에서 떨어뜨리고 등공은 수레에 다시 태웠습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매정한 아버지입니다. 항우는 폐연에서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 유방의 둘째 형 유희, 유방의 아내 여치까지 모두 포로로 잡고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유방은 패잔병을 수습해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항우는 평양을 포위하고 곡물 창고인 오창을 공격합니다. 유방은 포위되어 식량이 부족해지자 평양을 탈출합니다. 야밤에 여자 2,000명에게 갑옷을 입혀 동문으로 나가게 하고 자신은 수십의 기병과 함께 서문으로 탈출해 성고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항우는 성고를 포위했습니다. 유일한 탈출로는 북쪽 황하의 절벽이었습니다. 유방은 성고성의 북문으로 탈출해 황하를 건너 수모에 주둔하던 한신에게로 가서 병부를 빼앗습니다. 병부는 군대 지휘의 필수적 물건입니다.
유방은 황하 쪽으로 탈출할 때 저 절벽을 미끄럼 탔을 것입니다. 이때 항우에게 성가신 일이 생겼습니다. 팽월이 배우인 외황 수양의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항우는 성가식의 배우를 공격한 팽월을 정복하고자 형량을 보름 정도 비우게 됩니다. 항우가 형량을 비우는 틈을 타서 유방은 여기기의 제안에 따라 수모에서 황하를 건너 성고를 포위했습니다. 성고성은 호래관으로도 불립니다. 평지에 흙 언덕이 우뚝 솟아있고 옆으로는 사수가 흐릅니다. 물도 얕고 폭은 70m 정도인데 북쪽으로 흘러 황하에 합류합니다. 성고성 북쪽은 황하에 침식되어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벽의 실제 모습은 이러한데 천엄의 요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항토로 만든 성벽이 천년의 세월을 이기고 남아 있습니다. 항토로 만든 성벽은 유방과 항우의 싸움을 아직도 기억할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기에 패권을 다툴 때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필쟁지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여포와 관련된 점장대 유적도 있습니다. 항우는 성고성을 수비하는 조구에게 한군이 도발해와도 수비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군은 5, 6일 동안 욕설을 퍼부었고 조구는 욕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성전에서는 목소리 크고 욕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상대방의 부하를 도두는 욕설도 하나의 전술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의 노이 교지, 즉 경로하게 만들어 교란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구는 항우의 명령을 어기고 관문을 열고 나와 저 사수를 건너옵니다. 한군은 조구가 사수를 반쯤 건너왔을 때 기습하여 초군을 대파하고 성고를 빼앗았습니다. 유방은 성고성 탈환 후 광무와 오창을 점령하고 평양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우는 외왕, 수양 등 10여 개의 성을 탈환한 후 형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군은 항우의 회군으로 형량성 공격을 포기하고 성고로 후퇴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이 대치는 한나라 4년, 기원전 203년 10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0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한군이 식량 창고인 오창을 점령했기 때문에 초군은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솥을 가져갑니다. 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항우는 팽성 전투에서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 둘째 형 유희, 아내 여치를 생포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항우는 유태공을 광우성 밖으로 압송하여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태공을 삶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성벽 위의 유방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 항우와 함께 회왕의 명을 받고 의형제를 맺었으니 나의 아버지는 곧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아비를 삼고자 한다면 내게 국 한 그릇을 나누어 준다면 고맙겠다. 항우는 직전에 형양 전투에서 유방의 부하 귀신을 태워 죽이고 주가를 삶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소치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삶는 전통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상왕조의 은어에서 출토한 시루에 담긴 제사의 희생입니다. 동물뼈가 아니라 인골입니다. 치아로 판정할 때 15세 소녀의 두개골입니다. 항우가 아버지를 삼겠다고 하는데도 국을 달라고 했으니 유방도 정상 범주는 아닙니다. 유방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그의 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기는 유방의 출생 비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방의 모친이 교령과 교접하여 유방을 회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서주시 풍연의 용무교 일대인데 풍연은 안개가 많은 곳입니다. 사마천은 교룡이 나타난 곳에 대택, 즉 큰 연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가가 없는 외진 곳이었겠으나 지금은 도심으로 되었습니다. 현재는 용무교 유지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나라의 역사가 탄생한 곳입니다. 사마천은 이곳을 답사하여 출생의 비화를 청취했는데 교룡의 황당무계함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남깁니다. 이때 번개가 치고 컴컴해졌다. 태공이 가서 보니 교룡이 그 위에 있었다고 썼습니다. 사마천은 유태공이 모친의 몸 위에 교룡이 올라탄 광경을 보았다고 서술했습니다. 교룡을 유방과 엮어 신격화했으나 그 안에는 야합이 위장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이 폐현을 방문했을 때 마을의 촌노들로부터 들은 야합을 그대로 적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교룡으로 포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태공은 유방이 물의 배와 어울리고 농사도 짓지 않는다며 꾸짖었습니다. 은근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유방도 교룡의 DNA를 받았나 봅니다. 여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조씨와 사통하여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후일의 제왕비입니다. 결국 생물학적 부친은 교룡이고 유태공은 법률적 부친입니다. 항우에게 국을 나눠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 취실대 이계원 교수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우는 항백이 천하를 추구하는 사람은 집안을 돌보지 않으니 태공을 죽여도 소용없고 재앙만 키울 뿐이라고 만류하자 그만두었습니다. 기원전 203년 형량 북쪽입니다. 항우는 광목안 동쪽 산에 패왕성을, 유방은 서쪽 산에 한왕성을 쌓고 대치했습니다. 가는 골짜기입니다. 이 경계선은 동경 113도로서 천하 통일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선이었습니다. 장기판의 초와 한계가 바로 여기 홍구에서 나왔습니다. 골짜기 동쪽에는 항우의 패왕성이 있었습니다. 패왕성에는 거대한 전마가 포효하고 있습니다. 한왕성은 황하의 침식으로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2002년 광목안 일대의 위성 사진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3년 11월 2일 황하가 한왕성의 일부를 침식했습니다. 한왕성의 길이 30여 미터의 서쪽 성벽이 침식되어 5m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초하 한계라는 역사적 유적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일부분이고 많은 부분이 황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항우가 진시황릉을 도굴했다는 중요한 폭로가 있었습니다. 항우는 성고성에 숨어있던 유방을 도발하여 1대1로 싸우고자 했습니다. 항우는 싸움도 잘하고 나이도 10여 세나 젊습니다. 유방은 나는 지력으로 싸우고 싶지 힘으로는 싸우고 싶지 않다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말싸움을 벌입니다. 유방은 항우의 10대 제목을 들어 비난했는데 이때 진시황릉의 도굴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회왕은 진나라에 들어가서 폭력적으로 약탈하지 말 것을 약속했으나 항우는 진의 궁시를 불태웠고 시황제 총을 파서 그 재물을 사적으로 거뒀으니 네 번째 죄이다. 광무간의 거리가 약 227m이므로 충분히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유방의 언급과는 달리 사기 항우 본기에는 궁실에 불을 질러 3개월간 꺼지지 않았고 보물과 여자를 약탈해 동쪽으로 돌아갔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즉 진시황릉 도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항우는 약이 올라서 숨겨갔던 쇠뇌로 유방을 쏘았습니다. 가슴에 화살을 맞은 유방은 발을 문지르며 노예놈의 화살이 내 발가락을 맞췄다며 발을 문질렀습니다. 노예의 사정거리는 삼성로는 약 189m, 사성로는 252m, 십성로는 600m 이상입니다. 과연 유방이 폭로한 대로 항우가 시황제의 무덤을 봤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유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 선전인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